믿기 힘드시겠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한 영화 속 장면이 아닙니다. 2024년 12월 미국에서 실제로 벌어진 사건입니다. 한 가족이 차를 타고 귀가하던 중 우연히 성폭행이 벌어지려는 현장을 목격했고 망설임 없이 개입했습니다. 놀라운 건 이 가족 모두가 태권도 유단자였다는 사실이죠. 진짜 싸움에선 쓸모없다던 태권도가 그날 한 여성의 삶을 구했습니다. 이 사건은 순식간에 SNS를 통해 미국 전역으로 퍼졌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진짜 히어로를 만났어요. 한국에서 온 가족이었죠. 지금부터 정의와 용기 그리고 가족의 힘으로 한 생명을 구한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잠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태권도 진짜 싸움에선 아무 쓸모도 없잖아. 한국은 중국 옆에 있는 거 아냐? 둘 다 비슷비슷하지. 뉴욕의 교실에서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웃기보다 숨이 막혔죠. 그들이 모르는 걸 제가 보여줘야겠다고 결심한 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태권도가 왜 예술인지, 한국이 왜 독보적인 나라인지, 그리고 진짜 강함이 무엇인지 이 한 몸으로 증명해낸 저의 도전기. 궁금하지 않으세요? 미국 뉴스에 코리안 태권도 패밀리라는 이름으로 저희 가족 이야기가 소개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 모든 차별과 무시를 받으면서도 어떻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나요? 저희 가족의 이름이 외신에 실릴 줄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한때 찬란했던 태권도장의 쇠락이었죠. 저는 김수진입니다. 25살 어릴 적엔 태권도 국가대표를 꿈꾸며 하루도 빠짐없이 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던 평범한 한국 여자였습니다. 제 인생의 절반은 아버지 도장에서 보냈어요. 이름은 정도관. 정도라는 글자가 벽면 중앙에 큼지막하게 걸려 있었고 아이들의 기합 소리가 하루도 끊기지 않던 곳이었습니다. 2018년 봄 어느 날 도장 사무실 구석에 쌓여있던 먼지를 털며 트로피를 닦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손에 닿은 것은 제 첫 전국대회 금메달 그리고 제자들이 써준 편지들이었어요. 그중 하나는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관장님은 제 인생의 은사입니다. 국가대표가 된 제자가 보낸 이 편지를 아버지는 언제나 소중히 간직하셨습니다. 그 시절 도장은 하루에도 수십 명의 아이들이 북적이는 활기찬 공간이었습니다. 저녁이면 300명이 넘는 관원들이 운동복을 입고 도장을 가득 메웠고 아버지는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가며 지도하셨습니다. 저희 가족의 삶은 태권도와 함께였고 그 속에서 저희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도장은 점점 조용해지기 시작했어요. 요즘은 태권도 말고 코딩 학원을 보내야죠. 미래를 봐야 하잖아요. 태권도 해봐야 대학 입시에도 소용없어요. 학원비만 아깝죠. 하나둘씩 관원들이 줄어들고 어머니는 도장 앞 전단지를 돌리며 한 달 무료 수강을 외쳐봤지만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300명이던 관원 수는 100명으로 다시 50명, 그리고 겨우 20명 남짓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도장의 운영비도 감당할 수 없게 되었죠. 아버지는 매일 밤 사무실에서 장부를 보며 한숨을 쉬셨고 어머니는 전기요금 체납 고지서를 몰래 서랍에 숨기셨어요. 도장 월세는 3달 넘게 밀려 있었고 전등은 자주 깜빡였습니다. 형광등 아래에서 태권도 품새를 연습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하나 둘 사라졌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는 묵묵한 침묵만 흐르고 있었습니다. 참다 못한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어요. 아빠, 저 대학 안 갈게요. 알바하면서 도장 도울게요. 그 순간 아버지의 손이 떨리는 걸 보았습니다. 침묵을 깨고 16살 동생 민준이가 폭발하듯 말했습니다. 누나는 왜 맨날 희생만 해? 태권도 싫어. 친구들은 다 학원 다니는데 나만 도장 오라고 해. 난 진짜 이제 그만두고 싶어. 막내 지호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 진짜 없어지는 거야? 나 학교도 못 가. 그날 밤 저희는 서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장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걸 모두가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박준호 미국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어요. 아버지의 첫 제자, 20년 전 미국으로
이민을 간 분이었습니다. 사범님, 저 지금 오리건에서 태권도장 3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 확장하려는데 사범님이 총관장 맡아주시면 어떠세요? 믿기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총관장, 월급도 집도 제공해주겠다고요? 심지어 비자, 스폰서까지 책임지겠다는 그 말은 우리 가족에게는 한 줄기 빛처럼 느껴졌습니다. 선배님은 사진도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깨끗한 도장, 도복을 입은 수많은 미국 아이들, 그리고 미스터 박 태권도 아카데미라는 간판. 오셔서 적응하실 수 있도록 제가 하나하나 다 챙기겠습니다. 사범님 실력이면 여기서 더 큰 무대를 만들어 가실 수 있어요. 며칠 뒤 저희는 가족 회의를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저녁 식사 도중 조심스럽게 입을 여셨어요. 저기 준호 기억나지? 예전에 미국 간 제자 그 친구가 연락 왔더라. 나보고 미국 와서 도장 총관장 맡아달래. 월급도 괜찮고 비자나 집도 다 지원해준다더라. 말끝이 점점 낮아졌습니다. 어머니는 들고 있던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셨어요. 아니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우리가 몇 살인데 미국을 간다는 거야? 영어는? 애들 학교는 어떻게 할 건데? 목소리에는 당황과 걱정이 섞여 있었고 분위기는 금세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아버지 편을 들었습니다. 엄마, 어차피 여기 있어도 도장 문 닫아야 하잖아요. 민준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로 밥을 먹다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어요. 왜 우리까지 희생해야 돼요? 맨날 누나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그냥 태권도만 중요해요? 전 여기가 좋아요. 친구들도 있고 미국 같은데 진짜 가기 싫어요. 지호는 제 옆에 와서 조용히 말했어요. 누나, 나 진짜 친구들이랑 헤어지기 싫어. 우리 미국 안 가면 안 돼.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너무 어려서 아무것도 모르던 지호의 눈에 눈물이 맺히는 걸 보고 가슴이 미어졌거든요. 그 대화 속에는 두려움, 걱정, 그리고 희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무도 결정을 내릴 수 없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흐른 어느 날 아버지는 도장문에 폐업합니다라는 공고문을 붙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텅 빈 도장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살며시 나가보니 아버지가 혼자 품새를 하고 계셨습니다. 태극 1장에서 8장, 그리고 고려, 금강까지 마지막 품새를 마친 아버지는 조용히 바닥에 주저앉으시며 울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가는 곳이 내가 가는 곳이에요.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민준이도 문 밖에서 듣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아빠, 미안해요. 저도 함께 갈게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그렇게 저희 가족의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도장에 혼자 남아 매트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릴 적 그 위에서 뛰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매트는 차가웠고 공허했습니다.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두 번 다시 기회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이 도장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2019년 5월 인천공항에서 저희 가족은 처음으로 하나의 목적지를 바라보며 짐가방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비행기 티켓을 손에 쥔 아버지의 손이 유난히 무거워 보였고 마지막으로 저희를 배웅하신 할머니께서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씀하셨습니다. 성호야, 애들 고생시키지 마라. 안 되면 돌아와. 그 말이 귓가에 맴도는 가운데 저희는 끝이 보이지 않는 활주로를 바라보며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 미국 오리건주는 생각보다 더 조용하고 넓은 곳이었습니다. 공항에는 박준호 선배님이 직접 마중을 나와 계셨고 오랜만에 보는 얼굴임에도 따뜻한 웃음으로 저희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사범님, 정말 잘 오셨어요. 너무 기뻐요. 이제 저희 도장이 더 발전할 거예요. 선배님은 저희 가족을 아담하고 깨끗한 아파트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가구며 가전, 필요한 생활용품까지 모두 갖춰져 있었고 냉장고엔 한인마트에서 사오셨다는 반찬들이 정갈하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불편한 건 언제든 말해요. 가족이 온 거니까요. 선배님의 그 한마디에 어머니는 눈시울을 붉히셨고 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다음 날 아버지와 어머니는 곧장 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도장 이름은 마스터 태권도 센터로 바뀌었고
현지 학부모들은 한국에서 온 사범님이라는 말만으로도 믿고 자녀를 맡겼습니다. 저희 3남매도 각자 현지 학교에 입학해 영어를 배우며 낯선 환경에 적응해갔습니다. 처음엔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말을 알아듣지 못해 울고 돌아온 날도 있었고, 급식에서 생전 처음 본 음식들을 앞에 두고 젓가락만 만지작거리기도 했죠. 미국 아이들은 저희를 향한 시선엔 호기심과 알 수 없는 선을 긋는 듯한 거리감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오지도 완전히 밀어내지도 않은 그 시선은 마치 너희는 우리와 달라 하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김 관장님 발차기 대단해요. 아이들의 이 한마디에 아버지는 활기를 되찾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랜만에 활짝 웃으시는 모습을 보며 저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도장은 점점 활기를 띠었고 수업이 끝나면 아이들이 줄을 서서 부모님께 인사를 하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때마다 어머니는 눈가에 살짝 눈물이 맺히곤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2020년 3월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었고 미국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도장으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사범님, 정부에서 락다운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도장 문을 닫아야 해요. 그 말은 곧 수입의 중단, 도장의 정지, 그리고 가족 생계의 위기를 의미했습니다. 처음엔 몇 주 정도로 예상했지만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3달이 지나고 6달이 지나도 도장은 문을 열 수 없었습니다. 박준호 선배님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어두워졌습니다. 운영하시던 3개 도장 중 2개는 폐쇄하게 되었고 남은 한 곳 역시 관원이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결국 어느 날 저녁 선배님이 직접 저희 아파트를 찾아오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범님. 저도 이제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더 이상 사범님을 도와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그 말씀을 들으며 선배님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손을 조용히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준호야, 내 잘못이 아니야. 이런 상황을 누가 예상했겠니? 그날 밤 저희 가족은 또다시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갈 곳 없는 낯선 땅에서 다시 모든 것을 처음부터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달랐습니다. 1년간의 경험이 있었고 무엇보다 저희 가족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허름한 창고를 임대해 작은 도장을 열기 시작하셨습니다. 간판도 없이, 인터넷 홍보도 없이 오직 한 명씩 다시 입소문으로 관원을 모아가야 했습니다. 오늘도 라면이야? 막내 지호가 묻자 어머니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래도 우리 다 같이 먹으니까 맛있지? 매일 저녁 7시.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우리 가족은 꼭 한 식탁에 둘러앉아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비록 식탁 위엔 라면 한 냄비일지라도 그 시간만큼은 저희가 아직도 가족이라는 유일한 증거였으니까요. 그 시절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다시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것을 함께 해내는 것이 가족이라는 것을 저는 그때 처음 제대로 배웠습니다. 코로나 이후 저희 가족의 삶은 더욱 고달파졌습니다. 아버지는 낮에는 공사장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소수의 아이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어머니는 한국식품점에서 일하셨고 저는 새벽 4시 반에 스타벅스에서 오프닝 시프트로 일을 하며 밤에는 동생들을 챙겼습니다. 저희는 서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각자의 방식으로 견디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눈시울을 붉히며 돌아오셨습니다. 오늘 또 그런 일이 있었어. 백인 손님이 나보고 중국으로 돌아가라고.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는 한국인입니다라고 설명해도 그들에게 동양인은 그저 한 묶음이었죠. 아시아인이라면 다 똑같은 존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도 공사장에서 매일 놀림을 당하셨습니다. 쿵푸 한번 보여줘봐요. 브루스리 닮으셨네요. 아버지는 묵묵히 일만 하셨지만 저는 속이 문드러졌습니다. 55세의 태권도 8단 사범이 한 나라의 청소년 대표들을 가르치던 분이 지금은 그저 무술 흉내나 내는 동양인으로 여겨진다는 사실에 말이죠. 학교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민준이는
어느 날 멍든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말을 아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인종차별이란 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도 한다는 걸요. 막내 지호는 더 심했습니다. 도시락으로 싸간 김밥을 쓰레기통에 버렸다는 말을 듣고 돌아와 엉엉 울었습니다. 엄마가 싸준 김밥을 쓰레기통에 버렸대요. 냄새난다고. 아이의 마음에 생긴 상처는 보이지 않지만 가장 깊다고 하잖아요. 그날 밤 저희는 말없이 지호를 품에 안고 울었습니다. 도장 앞에는 며칠에 한 번씩 낙서가 생겼습니다. 쿵푸 팬더,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지역의 MMA 체육관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무시했습니다. 태권도, 그거 애들이나 배우는 거 아냐? 실전은 MMA지. 아버지는 항상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력으로 증명해야 한다. 미국은 말보다 결과를 본다. 언젠가는 태권도도 인정받을 날이 올 거야. 그 믿음 하나로 저희는 버텼습니다. 2024년 12월 15일 밤 10시. 한인회 송년 모임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평소라면 일부러 피해가던 동네, 부유한 백인들이 사는 그 거리로 저희 가족의 차가 들어섰습니다. 눈 내린 도로는 적막했고 차창 너머로는 고요한 가로등 불빛만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은 저희 가족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날이 되었습니다. 신호등에 걸려 차가 멈췄고 히터가 돌아가는 조용한 차 안에서 순간 귀를 찢는 듯한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도와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마치 정적을 깨는 천둥처럼 그 비명은 차 안의 공기를 가르고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저희는 거의 동시에 고개를 돌렸고 아버지는 망설임 없이 차 문을 열고 뛰어내리셨습니다. 놀란 어머니가 따라 나섰고 저와 민준이까지 하나 둘씩 허둥지둥 아버지를 뒤따랐습니다. 소리가 난 곳은 엘리트 격투기 센터라는 MMA 체육관 뒷 주차장이었습니다. 낮에도 인상 쓰고 무섭게 생긴 이들이 드나들던 곳. 특히 태권도는 실전에서 못 쓰는 동작일 뿐이라며 저희 가족을 조롱하던 그 체육관이었죠. 하지만 그날 밤 그 조롱이 멈추고 그 어둠 속에서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현장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거구의 남자가 한 여성을 SUV 보닛 위에 눌러놓고 있었고 그녀는 필사적으로 저항하고 있었습니다. 찢어진 블라우스, 흐트러진 머리, 울부짖는 목소리, 그리고 그 여성이 바로 저희를 가장 무시하던 지역 유지, 윌리엄슨 씨의 딸, 엠마라는 것을 알아본 순간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가해자는 대학 미식축구 스타이자 MMA 파이터인 제이슨이었고 그 옆에는 친구 3명이 망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단호하게 외치셨습니다. 멈춰. 당장. 제이슨과 친구들이 돌아보며 비웃었습니다. 뭐야? 태권도 하는 중국인 가족? 꺼져. 너희 발레 같은 발차기는 여기서 안 통해. 그 순간 아버지는 이미 자세를 잡고 계셨습니다. 민준이는 911에 전화를 걸어 신고했습니다. 성폭행 시도입니다. 엘리트 격투기 센터 뒤 주차장입니다. 빨리 와주세요. 그와 동시에 민준이는 휴대폰으로 상황을 녹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영어도 행동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제이슨이 아버지와 대치하는 사이 엠마에게 달려갔습니다. 저는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를 감싸주었고 어머니는 그녀를 안전한 구석으로 옮기셨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안전해요. 제이슨은 갑자기 아버지를 향해 MMA 자세를 잡았습니다. 품새나 하던 노인네가 감히. 하지만 아버지의 앞차기는 번개 같았습니다. 제이슨의 복부를 정통으로 강타했고 거구가 뒤로 밀렸습니다. 그는 다시 달려들었지만 아버지는 이미 그의 동작을 예측하고 계셨습니다. 아버지의 돌개차기가 허공을 가르며 제이슨의 턱에 정타로 들어갔고 그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제이슨을 도와 그의 친구들이 달려들었고 어머니는 엠마를 민준이에게 맡기고 전투에 합류하셨습니다. 어머니의 뒤후려 차기가 한 명의 머리를 가격했고 저는 국가대표를 꿈꾸던 시절을 떠올리며 540도 돌려차기를 날렸습니다. 공중에서 반바퀴를 더 돌며 날린 발차기는 정확히 상대의 가슴을 강타했고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준이는 여전히 촬영을 멈추지 않았고 마지막 남은 상대에게 정확한 옆차기를 날리며 말했습니다. 이게 진짜 무술이야. 제이슨이 다시 일어나려 했지만 아버지의 내려차기가
그의 어깨를 찍으며 완벽히 제압했습니다. 태권도는 약자를 지키는 무술이다. 바로 그 순간 지호가 차에서 뛰어나와 외쳤습니다. 우와, 540도 돌려차기다. 우리 가족 최고.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고 민준이의 핸드폰에는 그날 밤의 모든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성폭행 시도부터 저희 가족의 정당방위, 그리고 사람을 구하는 태권도의 정신까지. 엠마는 아직도 떨고 있었고 어머니는 그녀를 안아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다 끝났어요. 그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5년간의 서름이, 외로움이, 눈물이 오늘 이 한밤중의 행동으로 모두 의미를 얻었다고요. 저희는 무너지지 않았고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는 태권도 가족입니다. 진짜 무술을 믿는, 그리고 행동으로 증명하는 사람들입니다. 2024년 12월 15일 밤 저희 가족은 도장 뒤편 MMA 체육관 주차장에서 벌어진 한 여성에 대한 성폭행 시도를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저희 가족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저희는 여전히 현장에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제이슨의 위협적인 움직임을 제압한 상태였고 어머니는 엠마를 품에 안고 있었죠. 저는 여전히 그녀의 손을 꼭 붙잡고 있었고 민준이는 영상을 촬영하면서 경찰에게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찰관 한 명이 민준이의 핸드폰으로 찍힌 영상을 보고는 표정을 굳히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성폭행 미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완벽한 정당방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무언가가 풀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억눌렸던 서름이 조금이나마 인정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엠마는 떨리는 목소리로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 오늘 친구들이랑 파티하고 돌아가던 길이었어요. 제이슨이 데려다 주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엠마를 다정하게 다독였고 구급차가 도착해 그녀를 안전하게 이송해 갔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후 단 1시간 만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장 근처에 있던 한 시민이 저희 가족이 제이슨 일행을 제압하는 장면을 찍어 SNS에 올린 것입니다. 영상에는 아버지의 돌개차기가 제이슨의 턱을 정확히 가격하는 장면, 어머니의 뒤후려차기, 저의 540도 돌려차기, 민준이의 정확한 옆차기가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장면. 한국인 가족이 성폭행범 4명을 제압. 해당 영상은 불과 몇 시간 만에 수십만 뷰를 기록하더니 순식간에 수백만 회를 넘겼습니다. 댓글은 폭주했습니다. 이게 진짜 태권도네. 무술이란 이런 상황에서 써야 하는 거지. 영화보다 더 영화 같다. 한국인 가족이라니. 존경합니다. 저 장면 다시 보는데 눈물이 난다. 그중 가장 인상 깊었던 댓글은 이것이었습니다. 잠깐, 이 가족 우리 동네 사는 동양인인데. 진짜요? 그분들이 그렇게 대단한 한국인이었다니 몰랐네요. 영상이 폭발적으로 퍼지며 전국 언론의 관심도 쏟아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희 집 앞엔 방송국 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리포터들이 마이크를 들고 문 앞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지역 뉴스는 물론 미국 전국 뉴스 채널들까지 영웅 가족의 등장을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슈퍼히어로 가족 등장. 한국 태권도 가족, 여성을 성폭행범으로부터 구출. 차별받던 이민자에서 영웅으로. 이런 헤드라인이 뉴스 화면을 장식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단호하셨습니다. 모든 인터뷰 요청을 정중히 거절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누구든 그 상황이었다면 나섰을 겁니다. 그러나 그 겸손함에도 불구하고 변화는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저희를 찾아온 사람은 상상도 못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바로 엠마의 아버지, 윌리엄슨 씨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지역 유지로 군림하며 저희 같은 이민자 가족을 단 한 번도 사람 대하듯 대해주지 않았던 그분이었습니다.
그는 문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손을 덜덜 떨며 말씀하셨습니다. 김사범님, 제가 그동안 얼마나 무례했는지, 얼마나 편견에 찌들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제 딸을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평생 갚아도 모자랄 은혜입니다. 그는 무릎을 꿇으려 했고 아버지께서는 급히 그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딸이 무사해서 다행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웃들 역시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저희 도장을 지나가며 빈정대던 사람들, 학교에서 지호를 괴롭히던 아이들의 부모까지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호야, 미안해. 내 가족 진짜 멋져. 우리 아들도 태권도 배우게 해줄 수 있을까? 공사장 감독도 도장을 찾아왔습니다. 김씨, 내가 그동안 브루스 리니 뭐니 놀린 거 미안해. 당신이 진짜 영웅이었어. 심지어 지역은행장이 직접 도장을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사범님, 저희가 그동안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반성합니다. 도장 운영 자금 지원하고 싶습니다. 무이자 조건으로 바로 시작하실 수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뜻깊었던 순간, 경찰서장이 저희 도장을 직접 방문해 감사장을 수여하던 날이었습니다. 김사범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용기 있는 행동에 우리 지역사회는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날 도장 안에는 수많은 지역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심지어 평소 태권도를 추밀하며 비웃던 MMA 체육관 관장까지 찾아와 사과했습니다. 김사범님, 진정한 무술이란 기술이 아니라 그것을 왜 사용하는지에 있다는 걸 이번에 배웠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저희 동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도장 앞에 쿵푸 팬더라며 낙서를 하던 벽에는 이제 태권도 가족이라는 커다란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아이들은 스스로 도장 청소를 도왔고 태권도를 배우고 싶다며 찾아왔습니다. 엠마는 일주일 후 부모님과 함께 다시 도장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상처받은 눈으로 저희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 태권도를 배우고 싶어요. 저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어머니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시며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이죠. 우리 도장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그리고 엠마 씨, 당신은 이미 용감한 사람입니다. 그날 이후 저희 도장은 전례 없는 인기를 끌었습니다. 한국인, 백인, 흑인, 중국인, 멕시코인. 인종을 가리지 않고 부모와 아이들이 줄을 서서 등록을 원했습니다. 어느 날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미국 태권도 협회장이었습니다. 김사범님, 당신의 이야기가 전국적으로 태권도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 협회의 홍보대사로 활동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의 전화는 너무도 놀라웠습니다. 안녕하세요. 넷플릭스입니다. 김사범님 가족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태권도인으로서, 인간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 말에 민준이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사람들이 태권도를 진짜 무술로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보여준 거잖아요. 지호는 팔을 휘두르며 소리쳤습니다. 이제 아무도 우리 무시 못해요. 우리는 슈퍼히어로야. 저는 도장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줄을 서 있는 사람들, 태권도복을 입은 아이들, 웃고 있는 부모님. 그리고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감정이 있었습니다. 사건이 있은 후 일주일, 저희 가족은 처음으로 공식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수많은 기자들이 쏟아낸 질문 중 한 기자가
아버지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날 밤 어떤 마음으로 뛰어드셨습니까? 아버지는 단호하면서도 담담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기회를 찾아 이민을 왔습니다. 한국에서는 밤늦게 여성 혼자 길을 걸어도 큰 걱정이 없었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날 밤 저희는 한국에서라면 누구나 했을 행동을 했을 뿐입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을 보태셨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웃이 위험에 처하면 남의 일이 아니에요. 그게 우리 문화고 우리가 배운 삶의 자세입니다. 민준이도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희를 놀리던 친구들이 이제는 함께 태권도를 배우고 있어요. 요즘엔 자꾸 물어봐요. 한국은 정말 밤에 여성 혼자 다녀도 안전하냐고요. 인터뷰가 방송된 뒤 미국 전역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정말 밤에 여성이 혼자 다녀도 괜찮은가요? 우리 딸도 그런 나라에서 살게 하고 싶어요. 미국도 한국처럼 서로 돕는 문화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특히 한 어머니의 댓글은 수많은 공유와 공감을 받았습니다. 제 딸은 대학 캠퍼스에서도 밤길을 무서워합니다. 한국은 정말 부럽습니다. 언론에서는 제이슨이 보석 신청을 거부당하고 계속 구금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검찰은 민준이의 영상을 결정적 증거로 정식 기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건 조사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 하나가 드러났습니다. 그날 밤 체육관 뒤편 CCTV에는 몇 명의 사람들이 비명을 듣고도 고개만 돌린 채 무심히 지나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경찰서장은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이 도시에서 단 한 가족만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김 씨 가족은 우리 사회가 돌아봐야 할 거울입니다. 며칠 후 뜻밖의 편지 한 통이 저희 도장 앞으로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제이슨의 여동생이었습니다. 김사범님께. 저도 저희 부모님도 오빠가 저지른 일로 너무나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김사범님 가족의 용기에 감동받았습니다. 저도 태권도를 배워 여성들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언젠가 저도 한국처럼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힘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편지를 읽으며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날 밤의 행동이 누군가의 인생에 다시 희망이 되었다는 사실이요. 그 이후 저희 도장은 하루에도 수십 통의 등록 문의 전화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중엔 이런 부모님들이 많았습니다. 제 딸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리가 너무 위험해서요. 아들에게 정의로운 용기를 가르치고 싶어요. 지역 경찰서장님도 직접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사범님, 우리 지역의 치안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김사범님 같은 분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경찰관들에게도 태권도를 가르쳐 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버지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에서는 경찰뿐 아니라 시민들도 서로를 지킵니다. 그것이 진정한 안전의 기반입니다. 주 정부에서는 모범 이민자 가족상을 수여했고 며칠 뒤 청와대에서 공식 서한이 도착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친필로 남기신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해외에서 한국의 안전 문화와 태권도 정신을 실천한 자랑스러운 가족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백악관에서 열린 아시아계 미국인의 달 행사에서는 부통령님이 저희 가족을 직접 소개하며 말씀하셨습니다. 김 씨 가족은 한국의 치안 수준, 시민의식, 그리고 태권도의 정신을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훌륭한 모범입니다. 교육청의 결정도 놀라웠습니다. 태권도를 공립학교 체육 과목으로 정식 채택합니다.
단순한 무술이 아니라 정의, 존중, 협동심을 기르는 교육으로서요. 교육감님은 저희 도장을 방문해 직접 설명하셨습니다. 우리 학교들도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처럼 학생들이 서로를 보호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고 싶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6개월 후 시청에서는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김씨 가족 사건 이후 우리 지역의 시민 신고율은 300% 증가했습니다. 방관자에서 도움을 주는 시민으로 변화하는 사례가 늘었고 아시아계 혐오 범죄는 80% 감소했습니다. 시는 12월 15일을 용기 있는 시민의 날로 지정하며 기념비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엠마는 이제 태권도를 배우며 특별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세이프 나이트 코리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한국의 안전 문화를 미국 사회에 전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새벽에도 여성이 혼자 편의점에 갑니다. 택배를 문 앞에 둬도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도 그런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도장은 이제 오리건주에만 5곳이 생겼고 특별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식 안전문화교실, 야간 순찰대, 무료 여성 호신술. 그리고 가장 인기 있는 수업은 지호가 도와주는 어린이 태권도반입니다. 선생님, 한국은 진짜 밤에도 안전해요? 응. 우리 엄마가 한국에서는 새벽에 조깅도 했어. 마침내 저희는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제작을 수락했습니다. 제목은 더 세이프 컨트리, 안전한 나라에서 온 가족. 수익금은 전액 미국 내 안전 문화 확산 캠페인에 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도 저희 가족은 저녁 7시 식탁에 함께 모였습니다. 아빠, 오늘은 경찰서에서 치안 강연 해달라고 했어요. 엄마, 시장 부인께서 한국에 꼭 가보고 싶대요. 밤에도 진짜 안전하냐고 물어보셨어요. 민준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한국을 안전한 나라로 기억하게 됐어요. 지호가 손을 들며 외쳤습니다. 이제 모두가 우리 가족 최고라고 해요. 우리는 슈퍼히어로야. 저희 가족은 웃으며 외쳤습니다. 하나 되면 강하다 대한민국. 5년 전 외롭고 무력한 이민자 가족이었던 저희는 지금 태권도와 한국의 안전 문화를 미국 사회에 전하는 변화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희 가족이 보여준 건 단순한 발차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정의였고 용기였으며 대한민국에서 배운 신념이었습니다. 한때 외면받던 태권도, 조롱받던 한국. 이제는 저희 가족이 그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저희는 영웅이 아니라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웃을 돕고 약자를 지키는 것. 한국에서 배운 대로 살아간 결과였어요.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왔고 태권도로 사람들의 인식을 바꾼 한 한국인의 딸입니다. 진짜 강함은 기술이 아닌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도 저희 가족은 그 마음으로 태권도를 가르치며 조용히 외칩니다. 하나 되면 강하다 대한민국.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응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께 진심을 담아 감사드립니다.